김남희 의원 이번 대표 발의 아니 어제 그게 그러니까 당론에 지금 채택은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네. 혹시라도 이런 조문이 들어갈까봐 합동 뭐라고요? 합동 대응본부. 그게 뭐야? 검찰총장은 중요, 긴급 사건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 및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 공소청에 합동대응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합동본부에서 뭐 파견 받고 뭐 등등등등등 해가지고 검사 여기서 파견 수사를 할수 받는다는 거예요? 있어요. 검사랑 수사관이랑 같이 모여서 검사가 수사하겠다. 수사지휘 하는 거 그거는 수사하겠다는 거예요. 법안으로 올라갈 리가 없겠지. 제발. 그거는. 저걸 집어넣으면 진짜 너무 그러니까. 노골적이지. 네, 제발. 그걸 법안에다 그걸 넣어가지고 왔구나. 네, 네, 두 번 다 홍기원 의원 안에서도 그렇고 김남희 홍기원 의원 의원 법안에 둘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 손 탔네. 그래? 이거는 확실히 그래? 제가 두 분을 그건 너무 노골적인데? 너무 노골적이에요. 두 분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예. 이거는 진짜 최근에 검찰에서 합동수사본부에는 의견을 낸 요거라도 건데 해달라고 청와대에 의견 개진한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이 합동 대응본부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뭐가 쓱 하고 들어올까봐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저는 왜 그러는 거지 그런데? 금요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예. 정말 이 예의주시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막판에는 사실은 이게 뭐 법사위까지 다 그래서 뭐 법사위 위원들이 막 퇴장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정도까지 있었던 게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법사위도 안 거친 수정동의안이나 법외국제 때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지금 그 걱정하는 것들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긴장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하고 마지막까지 떠들어야 돼. 마지막까지 한 떠들어야 돼. 한 가지만 좀 그렇고 예. 그 안건조정위원회를 국민의힘에서 걸 가능성이 요청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 박지원 그 의원이 위원장이 될 테고 맞습니다. 제일 연장자 네, 타선이니까 그다음에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간사가 될 테고 네. 민주당에서 또 한 명은 누가 들어가요? 혹시 그건 아직 결정은 그건 안 아직 됐죠. 결정 안 됐죠. 거기 조국 혁신당에 박은정 의원이 들어갈 때 3명은 됐고 네. 국민의힘 의원 2명, 나머지 민주당 의원 1명이 혹시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예를 들어서 김남희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나는 반대일세, 난 국민의힘 의원 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 아니, 어떻게 되나? 그러면 원내대표의 권한이 있어요. 원내대표는 사보임시킨다고? 사보임 시킬 수 있어요. 맞아요. 사범이 시킬 네, 수 그건 있고요. 뭐 헌법이 권한 정해놓은 그렇죠. 권한이니까. 예전에 양양자 의원이 했던 방식이지 그게. 네. 다 동의하겠다고 해놓고 그 무소속이었죠 그때. 맞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복당하겠다라고 해놓고 와가지고 나는 반대다 이러고 많은 수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경험을 했으니까 네. 잘 알아서 대처해주길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아까 하위 법령이나 지금 후속 절차를 갖다 지금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행정안전부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건물도 지금 계약도 했고, 대학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인력도 지금 전직 희망원 받고 있다고 하고, 하고 킥스도 지금 하고 뭐 예. 채용 하고 있고. 설명회를 어. 예, 곳곳을 다니면서 할 겁니다. 아니, 검찰에서. 킥스는 뭐 발주를 했는데 LG CNS가 받았나 그랬는데 네. 당장 이 맞춰서 새 킥스를 만들긴 어렵다 해서 경찰 킥스를 끌어다 이렇게 쓰는 끌어다 걸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쪼물딱쪼물딱 완전히 해서. 하는 거는 올해 연말까지 하는 거고 일단은 10월 2일부터는 핵심 기능만 그러니까 수사정보 협력할 수 있는 핵심 기능만 일단은 가동은 가능하대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엊그제도 저희들 토론회 하고 했는데 뭐 중요 사건 수사 초기 적법성 통제 협력 체크리스트 이런 거 막 만들어야 되거든요. 해서 한 30개 한 50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초기에 부실 수사할 수 없도록 막 그렇지. 만들고 예. 그다음에 소위 이해 충돌 상황에서 재척 기피 회피 어떻게 시킬 거냐 만들고 아니 그런 거 할 게 많아 지금. 예, 엄청 많고요.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2일 날 개문 발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할 게 보통 많은 게 굉장히 아니에요. 많아요. 중간 예우나 후간 예우를 막는 법이 있는데 예. 경찰 관련돼서는 그게 없어. 그것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총리실에 TF 만들어 놓으면 그런 거 챙기라고 했더니 아 진짜 뭘 정말 아니 그러니까 개문 발차 하게 되면 문이 열려 있으면 분명히 문 바깥으로 튕겨 나오는 피해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아니 그때 가면 또 그럴 거라니까 이게 완결되지 않았으니 유예 기간을 길게 둡시다. 이게 또 나옵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걱정인 게 행안부 그러니까 중수청은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가 사실 내 문제란 말이에요. 예. 어저께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그 토크 콘서트가 있나 봐요. 장관이 주재해서.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일단 민심을 따른 뒤에 정비해야 한다. 답답함이 있어도 검찰국 직원 등 다 정상화될 것이니까 기다려보자. 저게 그러니까 정상화될 것이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매우 그러니까 지금 왜 저러나 모르겠어. 일단 급한 비만 피하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뒤바꿀 수 있다 이렇게도 들릴 수.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저 말이. 사실 법무부 검찰국 명칭도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지. 근데 검찰국 직원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일단 콘서트에서 나온 기사로만 그냥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소위 법무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을 법무부에서 배제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탈검찰화가 엄청 장관인데.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이제 법이 통과되면 사실은 이제 그 중수청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행안부 장관이 틀어지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윤호중 예. 오히려 좀 윤호중 장관에게 좀 그러니까 그 조명이 좀 가야 잘 돼요. 하더라고 지금. 조명이 좀 가고 발언 기회가 좀 더 나오고 그래야 돼요. 예.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그 작년 9월 방송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결국은 목적은 정권 송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OS님 우리 그 오랜 방송 봤던 분들 자 증인해 주십시오. 그랬죠. 제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검찰이 노리는 것은 보다 정권 송치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정권 송치의 문제가 뭐가 다른지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틀어막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증인. 네. 그래서 지금 참 그 합동대응본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 약자, 정권 송치, 이런 것들 다 이제 결국은 꼼수죠. 꼼수죠.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안수사권 폐지는 용돈을 끄는 것이고, 이제 법인카드를 줬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정권 송치를 이제 열어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권 송치는 검찰 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내용이었어요. 검찰 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전권 송치는 전권 송치. 네, 이런 전권 송치가 뭐냐면 전체 건수, 전체 사건을 송치를 한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 허위 고소를 한 것도 있고 사실 무혐의인 사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처분을 하고 그냥 이제 통보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경찰이. 근데 이게 정권 송치는 모든 클로징을 모든 형사 사건의 이제 그 개폐를 갖다가 전부 다 검찰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트키핑을 이제 검찰이 한다는 거죠. 이게 돈이 됩니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 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사실 정권 송치를 전제로 해서 수사 지휘권이 있었죠. 왜냐면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 건데 왜 그랬냐면 이명박 박근혜 때 검찰이 정권 송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이 정권 송치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도 별도의 이제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된 그게 사실은 정말 그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맥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권 송치 폐지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완전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라도 만든 것이 정권 송치 폐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거의 80%를 한 거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거의 80%를 한 거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한 게 아니죠. 정청래 대표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거의 10% 보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법 체계, 그러니까 사법 체계 중에서 형사 사법 체계의 거의 모든 새로운 기틀을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제 뭐 검찰의 그 수사권, 그러니까 등을 남겨뒀다라고 해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뭐 이제 뭐 특수부를 키워줬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 상황을 악용했던 사람의 문제지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사실 그 윤석열조차도 박근혜의 이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이제 한동훈도 이제 그 박근혜 특검의 굉장히 에이스 검사로서 사회의 부패를 수사하는 그런 검찰로 굉장히 얼굴을 이렇게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그냥 마냥 나쁘다. 그 저놈들은 저럴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할 수는 없어, 어떤 제도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등이나 아무튼 이런 그 굉장히 어떤 요만한 틈을 뒀던 그 모든 것들을 악용해서 윤석열은 기어코 검찰 정권을 만들었고 그 검경 수사권을 다시 이렇게 어그러뜨리고 이제 다시 검찰이 이제 그 경찰 위에 있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조국 장관이 제도 설계 잘 해놓은 그러니까 제도 설계도 설계인데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였냐면 수사기관의 선진화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뭐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어떤 공수처 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무슨 뭐 이렇게 막 제가 뭐 검찰에 대해서 막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여러분 검찰 개혁은 20년 동안 이제 그 묵혀온 제도 과제죠.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검찰 개혁은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개헌의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사권이나 어떤 검찰청은 존재하는 모든 근거가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막 논의됐던 30년 동안 논의됐던 이거를 일단락하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이 진짜 수사 기법이라든지 과학 수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탑 클래스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경찰을 저렇게 개무시하고 무슨 빡가리 취급하는 거는 우리나라 검찰밖에 없어요. 검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가 사건을 암장해도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부실 수사나 부실 기소나 이런 부분은 늘 발생을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소, 수사 분리를 하자라는 대원칙이 가장 먼저 실현을 시킨 것이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장관이 했던 거예요. 그 대가로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지만 어쨌든 저것을 물러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관련한 비판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가 뭔데가 아니라 저는 그거였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질렀던 선거 개입 사건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라 말아가 아니라 유감 표명이라도 해줬어야 됐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거는 그 정도 용기는 검찰 개혁을 앞장섰던 대통령으로서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상을 넘어서 윤석열을 키워줬네 말았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무슨 문조 털레유 하는 거는 정신병자죠. 그리고 유이재명들이 검찰 개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뭐 이렇게 비판을 한다?
진짜 양심이라는 거는 없어. 양심의 털난 수준도 아니고 양심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바로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막 조국 만세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적어도 김용남한테 갖다 붙일 때는 아니지라는 것과 제가 그때 분명히 잘못됐거나 아니면 부족했거나 조금 더 용기가 필요했거나 이런 지점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제도가 어떤 개혁을 처음 할 때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정권 송치를 폐지함으로써 사실은 그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70년 역사,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60년 역사였죠. 60년 역사의, 거의 70년 다 돼가는 역사의 정권 송치를 다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경찰이 별도의 수사 종결권을 가짐으로써 이것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많은 형사 재판, 그러니까 재판 말고 이렇게 막 사건들 수사하는 것들이 진짜 그냥 기분 나쁘다고 고소하고 이런 사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잘 정리되고 민원 수준에서 일어났던 것들 굳이 이제